어둠의 시작. 남양시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오래된 담장과 이끼 낀 지붕, 그리고 외롭게 우뚝 선 나무 아래에 토우는 홀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은 먼 도시에서 품팔이를 하며 몇 달씩 얼굴을 비추지 못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삐걱거리는 집, 몇 마리의 닭, 그리고 점점 더 무거워지는 불안뿐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토운의 집과 마당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의 너덜너덜한 기왓장은 서로 부딪히며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냈고, 닭장에서는 때없는 깃털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이상한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집 주위를 서성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그저 동물들이 가끔 싸우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며칠 전부터 한밤중에 바람보다 더 낮고 을씨년스러운 인기척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닭장의 판자는 누군가 조심스럽게 만지는 듯 삐걱거렸고, 낯선 그림자 하나가 달빛을 피하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어두컴컴한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땐 닭 한 마리의 비명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러던 어느 새벽, 토우는 닭장에서 울부짖는 듯한 촉촉한 피냄새와 닭털 뭉치가 나뒹구는 것을 발견했다. 닭 한 마리가 또다시 사라졌고, 바닥에는 작은 갈고리 같은 자국과 핏물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점점 알 수 없는 공포와 불면증으로 시달렸다.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누군가 집 뒤를 맴도는 듯 창문 아래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고, 복도 끝 그림자에는 때때로 누군가 엿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닭들은 밤만 되면 한 곳에 모여 겁에 질린 듯 떨었고, 그녀 또한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어느 늦은 밤, 거센 바람과 함께 집 바깥에서 희미한 옷자락 소리, 그리고 기묘하게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토우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갑자기 커다란 그림자가 담장 너머로 느릿하게 움직였다. 심장이 마구 뛰었고 손끝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졌다. 그 순간 닭장 쪽에서 거칠고 짧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녀의 집안 경계선을 넘고 있었다. 누구세요? 토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바람에 날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대답이었고, 그림자는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문턱 반대 깨어났다. 꿈속에서는 갓 잡힌 닭의 붉은 눈이 어둠 속에 총총 빛났고, 어디선가 낮고 굵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 집에는 원한이 서려 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토우는 그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닭장이 무너지고 또 한 마리 닭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보았다. 혈흔은 다시금 뒷마당까지 이어졌고, 그 끝에는 작은 비밀스러운 흔적이 있었다. 누가 왜 그녀의 닭을 노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평온했던 일상이 끝났다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어둠은 아직도 그 집을 감싸고 있었다. 어둠 속의 도둑. 어둠이 깊이 짙게 깔린 밤. 집안 곳곳에 쌓인 불안은 토운의 잠을 산산이 부수고 있었다. 바람이 외벽을 파고들 때마다 낡은 창틀이 삐걱거렸고, 작은 집안은 알 수 없는 그림자들로 뒤엉켰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짧고 급하게, 때로는 비섞인 울부짖음이 밤공기를 짓누르듯 메아리쳤다. 그녀는 뒤척이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달빛 한 줄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어 더 깊은 어둠과 뒤섞였다.
토우는 애써 침착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요동치고 손끝은 계속 떨렸다. 그때였다. 닭장 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그녀는 문을 조금 열고 바깥을 살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땅 위에 음침한 그림자가 또렷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는 느릿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닭장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토우는 숨을 죽인 채 그 낯선 존재를 바라보았다. 어둠 속 실루엣은 남자 같았고 검은 옷자락이 밤 공기와 함께 흔들렸다. 그는 닭장 근처에 앉아 무언가를 꺼내어 철사를 자르고 있었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또 한 마리 닭이 놀라 뛰쳐나가려 했으나 그의 손짓 한 번에 금세 사라졌다. 곧이어 쓸쓸한 깃털과 피가 흙바닥에 흩어졌다. 그 순간 토운의 손에서는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경찰에게 전화를 걸 생각이었지만 그 남자, 도둑의 고개가 천천히 마치 느끼고 있었던 것처럼 집 쪽을 향해 돌려졌다. 그림자 아래서 번뜩인 눈빛이 토운의 심장을 꽉 움켜쥐었다. 혹시 마을에 떠도는 그 미친 사람일까? 아니면 내 닭만 노리는 단독범일까? 토운의 머릿속은 혼란에 휩싸였고 몸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남자의 눈동자는 짐승만큼이나 사납게 사라졌다. 담장을 넘는 순간 어둠은 한층 더 짙어졌다. 남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도망치다 흩어놓은 깃털과 핏자국, 그리고 그 낯설고 불길한 존재감만이 남았다. 토우는 숨막히는 공포에 압도당한 채 문을 조심스레 닫고 잠겨있던 방문을 더 꽉 걸어 잠갔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닭의 비명, 도둑이 자리를 뜰 때 남겼던 어두운 저주와도 같은 숨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창밖에서는 마치 누군가가 다시 돌아올 기회를 노리듯 담장 너머에서 발소리가 희미하게 사라졌다. 그 후로도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집은 점점 더 여러 명의 시선에 감싸이는 듯했다. 바람결에 섞여 인간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절대 멈추지 않아. 또 올 거야. 토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닭장이 잘 보이는 창문 곁을 떠나지 못했다. 손에는 땀에 젖은 휴대폰이, 가슴에는 얼어붙는 공포가 자라나고 있었다. 희뿌연 새벽이 오기까지 그 밤은 영원처럼 길고 차가웠다. 그리고 토우는 알 수 있었다. 어둠 속의 도둑은 오늘 밤 집안 내력 깊은 어둠을 깨우고 이곳이 더 이상 평온하지 않으리란 걸. 핏진한 두려움과 깊은 분노, 그리고 다음 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감할 수 없는 불안이 그녀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피로 쓴 메시지의 아침이 밝아오기도 전에 토우는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두 눈은 피로하게 충혈되어 있었고 머리칼은 식은땀에 엉겨붙어 있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얼핏 들린 닭의 희미한 울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콕콕 찔렀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발을 디딘 순간 한기가 몸을 휘감았다. 해는 뜨지도 않았건만 새벽빛에 젖은 흙이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토우는 닭장을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어제로부터 계속된 공포와 불안이 발끝에 무게를 실었다. 닭장 문은 또다시 미묘하게 벌어져 있었다. 바람이 지나간 흔적일까? 아니면... 그녀는 의심을 품고 닭장 안을 살폈다. 피가 흘러내린 흔적과 땅에 뭉텅이로 쏟아진 닭 깃털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바로 닭장 앞
원래는 깨끗해야 할 마당 흙바닥에 붉고 끈적한 액체, 분명 닭의 피였다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토오는 도둑질이 아니라 누군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는 사실에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변을 둘러보았다. 닭장 뒤편에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떠나단 듯 커다란 부츠 자국과 뒤섞인 핏자국이 어지럽게 꼬여 있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부러진 닭의 부리와 이상하게 비틀린 닭다리가 땅속에 일부만 파묻혀 있었다. 토오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다급한 심정에 집으로 뛰어들어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은 이웃들은 고개를 저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들짐승 소행일 뿐이야. 밤에 혼자 있으니 헛것이 보이나 보네. 모두가 믿어주지 않았다. 토운의 절박함만이 새벽 안개 속에 흩날렸다. 집으로 돌아온 토운은 혼란과 공포로 정신을 못 차렸다. 낮 동안에도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닭장 앞에 남은 혈흔 문구가 눈에 아른거렸다. 그 붉은 글자는 지우려고 해도 땅에 스며들어 색이 바래지 않았다. 이따금씩은 망상처럼 그 글자들이 새빨간 피가 다시 흘러나와 더 굵고 섬뜩하게 변해가는 것 같았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토우는 또 다른 변화를 감지했다. 저 멀리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그녀를 바라보는 듯한 냉랭한 시선이 느껴졌다. 집안 가득 의문의 냉기와 초조함, 그리고 알 수 없는 원망이 소용돌이쳤다. 도둑이 정말 인간일까? 아니면 이 집을 저주하는 또 다른 무언가일까? 피로 쓴 메시지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경고 그 이상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날 밤 꿈속에서조차 토우는 피로 적힌 글자에 사로잡혔다. 꿈속 마당 위 흐릿한 달빛 아래 그 문구가 유령처럼 빛나고 그 앞에 얼굴 없는 물체가 서서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당신도 곧 우리 곁에 오게 될 거야. 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맹세했다. 다음번 그 불청객이 나타난다면 더는 두려움에 떨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어둠 속 피로 남겨진 문자는 묵직한 공포로 그녀를 짓눌렀고 기이하게 손가락 끝이 계속 얼어붙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피로 쓴 메시지는 마치 그녀의 영혼을 에워싸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공포의 덫. 날이 저물고 노을이 남쪽 사너리를 빨갛게 물들이던 저녁, 토운의 집에는 점점 무거운 음산함이 깔려갔다. 점심때부터 그녀는 마치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는 듯한 기운을 닭장 앞에 남은 핏자국도 어느새 빗물에 씻겨 없어질 듯 하다가 갑자기 더 진하게 퍼져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대고 한기마저 손끝을 타고 편안한 온기를 집어삼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결코 평범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확신만이 자라났다. 그 덕분에 토우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마을 노점에서 오래된 덫과 녹슨 철사, 톱니가 있는 작은 망치까지 구입했다. 그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상인은 아무 말 없이 덫을 건네주었고 그 손길이 이상하게 차갑고 오래된 피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심야, 토우는 등불 한 자루의 의지에 집안을 빙빙 돌며 숨죽인 계획을 밀봉했다. 창문마다 굵은 막대로 버티고 현관문에는 무거운 돌을 놓았다. 무엇보다 닭장 주위엔 오래된 곰팡이가 낀 철사, 동물의 다리가 걸릴 만한 곳마다 날카로운 못과 작은 덫을 설치했다. 그녀는 마치 집이 자그마한 성이 된 듯한 착각까지 들 정도였다. 덫을 놓는 동안
토우는 우연히 닭장 아래에서 또 다른 기이한 흔적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휘어진 금속 조각, 부러진 노끈,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검은 손수건 한 장이었다. 손수건엔 소름 끼치는 글씨가 피 묻은 듯 번져 있었다. 뜻까지 감히 막는다면 넌 닭보다 먼저 사라질 거야. 그 문구를 본 순간 극심한 소름에 등골이 시려왔다. 불안함을 애써 억누른 채 그녀는 손수건을 장작불 속에 던져 태웠다. 그러나 불꽃이 번지는 순간 창문 너머로 누군가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불길한 시선이 그녀의 뒷목을 타고 내려앉았다. 시간이 흘러 자정에 가까워졌을 때 바람은 더 세차게 불었고 마당은 차가운 안개로 가득 찼다. 모든 생명체가 숨을 죽인 듯 집안은 절대적인 정적에 잠겼다. 토우는 잠시라도 졸지 않으려 커피를 마시고 등불 곁에 앉았다. 그때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개가 잠시 짖다 그치며 곧따로 낮고 두려워하는 소리로 변했다. 토우는 숨을 죽이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 어둠 속 닭장 주위를 서성이던 그림자가 보였다. 인간 같으나 어딘가 자연스럽지 않은 움직임. 그 존재는 덫이 놓인 줄도 모르고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디뎠다. 갑자기 창! 소리와 함께 어두운 그림자가 날카로운 철사에 발이 걸리 부러지는 듯한 소리마저 섞여 들렸다. 사방에 소름 돋는 한기가 훅 불었고 등불 불빛이 갑자기 튀며 깜빡거렸다. 잠시 뒤 모든 소리가 뚝 끊기고 다시 침묵이 마당과 집안을 삼켰다. 토우는 손에 쥔 망치가 땀에 젖은 것도 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두려움과 안도의 숨결이 교차했다. 하지만 다시금 느껴지는 싸늘한 공기와 함께 닭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이 그녀의 심장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곧 알게 되었다. 덫을 놓아도 벽을 세워도 진정한 공포는 문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임을. 그날 밤 토운의 집안 공기는 더욱 날카로운 불안과 어둠 저편에서 다가오는 또 다른 위협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나치게 긴 밤, 그녀의 방은 깊은 어둠과 아직도 잡히지 않은 불청객의 그림자로 차올랐다. 덫에도 불구하고 밤은 끝나지 않았고 진짜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다. 운명의 7번째 밤. 토운의 집안에 짙은 한기가 감돌았다. 일주일째 이어진 공포의 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한밤중이면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그녀의 몸과 마음은 점점 야위고 메말라가고 있었다. 날이 저물면서 바깥 풍경은 검은 망토처럼 집을 감싸기 시작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언뜻 빗방울이 떨어졌고 별빛은 산 너머로 가려져 있었다. 오늘 밤 토운의 심장은 유난히 큰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다. 밤이 깊자 또다시 익숙한 공포의 기운이 밀려왔다. 어느새 멀리서부터 천둥이 우르릉거리며 다가오더니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천장 틈새로 빗물이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토우는 몇 번이고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1시. 오늘은 그 악몽과도 같은 흔적이 닭장 앞에 처음 남겨진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밤이었다. 토우는 작은 머그컵에 커피를 진하게 내려놓고 마당을 내다봤다.
모든 사물이 촉각을 곤두세우듯 굳어 있었다. 바람이 굵은 대나무를 흔들고 어둠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갑자기 닭장이 쾅 하고 울렁였고 경계심 강한 개가 놀라움에 짧게 짖다 이내 입을 다물었다. 토우는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도둑이 분명 더 가까이 온 느낌이었다. 번개가 하늘을 찢으며 밝힌 그 순간 닭장 옆 그림자에서 누군가의 흰 손이 관절을 꺾으며 천천히 드러났다.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렀고 두 눈은 마치 핏물에 젖은 돌처럼 붉게 변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림자는 선명해졌다. 순간 닭들이 닭장에서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 어둠 속 형체는 인간이면서도 한쪽 어깨가 기괴하게 비틀렸고 긴 목에 검은 두건이 질질 흘러내렸다. 그 존재는 닭의 목덜미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토온이 깜빡 잠시 망설인 사이 천둥이 커다랗게 요란스럽게 터졌고 그대로 폭죽에 불을 붙였다. 쾅! 진동이 집 전체를 뒤흔들었다. 환하게 번진 불꽃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고 그림자 속 실루엣이 온몸을 휘청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그 순간 너무나도 기괴한 비명소리가 밤공기를 갈랐다. 울부짖음 같기도 아니면 짐승이 죽을 때 내뱉는 마지막 숨 같기도 했다. 토우는 겁에 질린 채 총총히 뒤로 물러났다. 번개와 폭죽 연기가 어우러진 혼돈 속 마당 한가운데에 이미 쓰러진 형체는 엎드린 채 목을 움켜잡고 허덕였다. 성큼성큼 달려오던 그림자는 한순간 멈췄지만 그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계속 울렸다. 닭들은 구석으로 몰려 숨어 있고 개조차 인해 몸을 낮췄다. 잠시 후 비가 점점 더 쏟아졌다. 번개빛에 비친 복도 끝에서 갑자기 곰팡내 나는 한기와 원망이 흘러나오는 걸 느꼈다. 토우는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들고 문을 잠갔다. 한참이 지나서야 모든 것이 진정된 것 같았다. 새벽이 밝을 때까지 그녀의 집은 점점 차가워져 갔다. 어디선가 또 올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속삭임이 마당 한 구석에서 피어올랐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여태까지 겪었던 밤 중 가장 끔찍하고 운명적인 그 7번째 밤이 바로 끝이 아닌 시작임을. 창밖에는 여전히 찬비가 내렸고 토운의 심장은 얼어붙은 채로 밤을 견뎌야만 했다. 돌아오는 새벽, 오직 음울한 침묵과 지우지 못할 악몽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진실의 끝자락 해가 뜨기 전 새벽의 어스름이 마을을 삼켰다. 빗물에 젖은 마당, 시린 바람, 닭장 옆에 남은 얼룩과 토운 손끝에 남아있는 미지근 닭 한 마리의 흔적은 없었다. 대신 눈에 들어온 건 닭장에서 시작해 집 문턱까지 이어진 희뿌연 발자국과 누군가 손톱으로 벽을 긁어 남긴 깊고 기괴한 흠집들, 그리고 문 옆에 묻은 정체불명 붉은 얼룩이었다. 그날 오후 토우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다. 거울 너머의 그녀는 연년은 늙은 얼굴, 눈밑은 시커멓고 볼은 패여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엷게 드리워져 있는 듯했다. 언제까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일을 끝내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었다. 토오는 벽장에서 오래된 손전등과 아버지가 남긴 빛바랜 일기장을 들고 나왔다.
과거의 단서, 가족의 흔적, 집안의 비밀. 이제는 이 집에서 무엇이 그녀를 괴롭혔는지 꼭 밝혀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겨울에 가까워진 저녁, 마당에 어둠이 내릴 무렵 그녀는 다시 닭장과 주변을 뒤졌다. 덫의 파편 아래 의심스러운 부직포 한 장과 피 묻은 장갑이 나왔다. 손끝에 닿은 장갑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고 부직포엔 자그맣게 되돌아오지 마 라는 막연한 문구가 악필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 혹은 숨을 삼키는 찢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토오는 온몸이 굳어졌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부엌 창가, 어둠 속의 희끗한 형체. 과연 사람일까? 인간을 닮은 또 다른 것일까? 창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흘렀고 그녀는 곧바로 문을 잠그고 현관에 묻혀진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수신음만이 공허하게 반복될 뿐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홀로 내버려둔 채였다. 날이 저물자 집 전체가 등잔불의 의지에 버티고 서 있었다. 방문마다 집단을 쑤셔넣고 찰싸로 문고리를 2번, 3번 감았다. 그런데 한밤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조심스럽게 집을 돌며 닭장을 향해 가는 누군가의 무거운 걸음. 커튼 틈으로 내다보니 누군가 검은 우비를 걸치고 축축하게 젖은 얼굴로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존재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토온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동자엔 분노와 지난 세월 내내 맺힌 한이 번뜩였다. 토온의 마음이 얼어붙었다. 그때였다. 커다란 천둥 번개와 함께 집안 전체가 흔들렸고 창문이 저절로 쾅 시켜둔 채 사력을 다해 외쳤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은 저주받은 곳이 아니야. 하지만 그림자는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더니 순식간에 그녀의 등 뒤에 그림자를 겹쳤다. 토우는 기절하기 직전 짧은 속삭임을 들었다. 진실은 오래 숨길 수 없다. 모든 소리가 먹혀들고 빗방울은 천천히 잦아들었다. 토운이 깨어났을 때는 새벽이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붉은 피로 적혀진 글씨가 또렷이 남아있었다. 돌아보고 싶으면 다시 한번 나를 불러라. 토운은 울음을 터뜨렸다. 무언가 더 큰 진실, 그리고 더 무서운 밤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마당에는 아직도 어젯밤 그림자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새벽 안개 속 어딘가에서 또다시 소름 끼치는 시선이 그녀의 모든 일상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 순간 어둠과 공포, 진실의 끝자락에서 토우는 결심했다. 다시는 도망치지 않으리라. 검은 그림자의 정체. 아침이 밝았으나 토온의 집엔 햇살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른 새벽 창밖에 깔린 안개는 마치 집 전체를 감시하는 또 하나의 눈 같았고 벽마다 오래된 곰팡이와 미세한 균열이 자라났다. 밤새 흐릿한 꿈들이 이어졌고 그녀의 머리 한구석엔 검은 형체와 피로 쓰인 메시지가 계속 맴돌았다. 그날 토우는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이 집을 버텨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유품 사이에서 찾은 낡은 사진 한 장을 손에 들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엔 오래전 이 집에서 찍은 가족들, 그리고 사진 구석에 이제껏 인식하지 못한 검은 그림자가 흐릿하게 서 있었다. 이 집의 비밀은 가족, 그리고 그림자. 토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었다. 그것은 한밤중마다 집을 돌며 분노와 원한을 수집한다. 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 구절을 읽자 마치 집안 깊은 곳에서 희미한 한숨 소리가 스며 나왔다. 그녀는 곧장 닭장으로 향했다. 피비린내와 알 수 없는 한기의 덩어리, 그리고 얼룩진 벽돌 사이로 검은 실루엣이 또다시 번졌다. 순간 바람결에 실려온 낮은 속삭임. 엄마, 난 여기에 있어. 토우는 소름이 끼쳤다. 자신도 모르게 있었다. 특히 벽난로 깊은 곳에서 꺼낸 상자 안에는 잊힌 가족 사진과 더불어 오래된 닭뼈, 그리고 숨이 막힐 듯 짙은 어둠이 응축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한반이 가까워질수록 집안 기운은 더 진득하게 무거워졌다. 토우는 바닥과 창틀에 소금을 뿌리고 직접 만든 부적을 벽에 걸었다. 그러나 무엇인가 이미 문틈 창문 틈을 넘어 집 안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자정이 되자 예상했던 대로 마당에서 이상한 소음이 시작됐다. 닭들이 살려달라는 듯 울부짖고 밖에서는 기이하게 굽은 그림자가 닭장 주위를 빙빙 돌았다. 동시에 벽이 떨리고 바닥에서 냉기가 치밀었다. 불빛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점점 집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이제껏 보지 못한 시퍼런 혀와 번득이는 두 눈을 드러내며 천천히 토운에게 다가왔다. 토운은 커다란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집 중앙에서 그 존재와 마주섰다. 검은 그림자의 얼굴은 어딘가 낯이 익었고 키나 분노만큼이나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왜 우리 가족을 노렸니? 토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림자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가 쥐어짜내듯 낮게 속삭였다. 난 버려진 가족. 이 집의 피와 원한이었다. 순간 등불이 꺼지고 방 전체가 깜깜해졌다. 숨막히는 어둠 속 그림자는 고통스럽게 몸을 구부렸다. 그러더니 방 구석마다 피로 쓴 눈구가 번지기 시작했다. 용서하라. 진실을 받아들여라. 바닥, 벽, 심지어 천장까지. 토우는 눈을 질끈 감았으나 눈앞에 더 짙은 어둠과 혈흔이 보였다. 방 한복판에서 토운이 외쳤다. 이 집을 용서할 수 있다면 이제 떠나라. 그때 바람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그림자는 천천히 흩어지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 속에 그의 눈동자만이 남아 마지막 말처럼 속삭였다. 진실을 마주한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한순간 고요가 찾아왔다. 오래된 집 전체에 깊고 찬 서늘함만이 남았다. 검은 그림자는 사라졌고 피로 점철된 눈구들도 이내 씻겨 내려갔다. 토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사진 속 그림자가 아주 옅게 그러나 확실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밤 이후 더 이상 기이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녘 바람결에 아주 가끔 실낱 같은 깨어있는 시간마다 옅은 한기와 희미한 속삭임,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불면의 밤은 점점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어느 날 새벽이 오기도 전에 토우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집 마당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고 사방은 짙은 안개로 덮여 있었다. 한 발 내딛자 땅 밑에서 울부짖음과 비명, 그리고 절박한 속삭임이 진동처럼 피부를 타고 들어왔다. 진실을
놓치지 마. 떠날 준비를 해. 토우는 식은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었다. 그러나 깨어서도 꿈의 잔상이 계속 맴돌았다. 집 안에는 알 수 없는 냉기와 긴장감이 맴돌았고 마치 누군가 곁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며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거울을 바라보니 희미하게 이마에 묻은 손자국이 서려 있고 손끝엔 차가운 촉감이 남아 있었다. 잠시 뒤 방문이 끼익 하고 저절로 열렸다. 토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복도 끝엔 아직도 잊히지 않은 검은 그림자의 잔영이 어렴풋이 퍼져 있었다. 툭, 툭, 툭. 어느새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그녀는 방문을 꼭 닫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일기와 작은 촛불을 꺼냈다. 불안에 떨며 초에 불을 붙이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페이지마다 피로 찍힌 듯한 지문과 이상하게 섞인 글씨. 조심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는 경고가 반복되었다. 그날 밤 집 전체는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창문을 흔들고 벽마다 바스락거리는 정체불명 소리가 들렸다. 토우는 촛불 하나에 의지해 거실 한가운데로 몸을 옮겼다. 그 순간 쿵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장 문이 저절로 열렸다. 벽장 안엔 낡은 장화, 썩어가는 닭 깃털, 그리고 피로 얼룩진 헝겊 인형이 어둠에 잠겨 있었다. 토우는 천천히 인형을 들어 올렸다. 그때 복도 저편 어둠 속에서 낮고 끈적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남겨진 자의 슬픔을 네가 알겠니? 식은땀이 등줄기를 따라 흘러내렸다. 인형을 꼭 쥔 채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여전히 어둠을 꿰뚫는 붉은 두 눈이 벽 너머로 도사리고 있었다.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요동쳤고 토우는 혼란과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거렸다. 그때였다. 거실 벽에 피로 남긴 메시지가 아른거리며 떠올랐다.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기어갔다. 천장에선 쿡쿡 뭔가 긁는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다. 토우는 두 눈을 질끈 감고 떠나라. 이 집과 나를 이제 용서하겠다. 라고 소리쳤다. 순간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서 집안 모든 전등이 밝게 켜지고 온 방에 찬란한 섬광이 터졌다. 벽, 천장, 마당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깨끗이 거쳐나가기 시작했다. 섬광 속에서 마지막 검은 그림자는 먼지처럼 흩어졌고 복도 끝 저편에서 신랏 같은 하지만 평온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야 안심하겠구나. 마지막 밤 잘 견뎌줘서 고맙다. 집은 서서히 따스한 기운을 되찾았다. 벽장, 닭장, 마당 위에 덮였던 어둠이 그렇게 저물고 토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집안 깊숙이 감춰져 있던 공포가 마지막 속삭임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기억했다. 영원히 가족의 그림자가 남긴 슬픔과 그 비밀을 마주한 자신의 두려움까지도. 새벽 햇살이 밝게 집안 창을 비췄다.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먼 곳, 미세한 그림자가 여전히 마지막 속삭임처럼 그녀 곁을 맴도는 듯 했다. 봉인된 문 너머,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토우는 깊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온몸에 식은땀이 젖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어젯밤 내내 움켜쥐고 있던 피 묻은 인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안은 불침번처럼 정막이 흐르고 바깥의 빗소리와 알 수 없는 속삭임이 창문을 두드렸다. 아직 해소되지 않은 그 무엇이 집안을 떠돌고 있었다. 밤마다 반복되는 환청과 문틈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진 듯 했다.
바닥에는 힙도연 안개가 깔렸고 닭장은 어느새 곰팡이로 뒤덮여 그 위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까마귀가 3번 울자 집안 구석에서 조심스레 움직이는 그림자가 땅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날 아침 토오는 집 뒤편에 있던 낡은 창고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했다. 얼마 전까지 단단하게 닫혀있던 봉인된 문. 문 주위에는 오래된 부적과 붉은 실이 여러 겹으로 감겨 있었고 부적 한 가운데엔 절대 열지 마라는 피로 쓴 글씨가 검붉게 스며 있었다. 토오는 갈등 끝에 망설이는 손끝으로 실을 풀기 시작했다. 문을 여는 순간 서늘한 바람과 함께 오래된 집안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온몸을 파고들었다. 안개 낀 창고 안에는 정체불명의 낡은 상자, 마르지 않은 닭피, 그리고 기괴하게 꼬인 닭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창고 깊숙 손에 차가운 금속 조각이 느껴졌다. 바로 집안에서 행방불명된 아버지의 열쇠였다. 순간 발치 주변에서 미세한 모래알이 스미는 듯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빠르게 기어가는 감촉이 느껴졌다. 깊은 어둠 속에서 초록빛 눈알 하나가 번뜩이며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토운이 뒷걸음질 치려던 순간 창고문이 쾅 하고 스스로 닫혔다. 암흑에 갇힌 그녀는 숨소리조차 삼킨 채 주변을 살폈다. 경 너머엔 의문의 갸냘픈 울음소리가, 천장 위에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손전등을 켜자 앞에는 꼭 닮은 어린 시절의 자신. 그러나 얼굴이 없는 형체가 서 있었다. 형체는 끔찍하게 왜곡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고 싶니? 네가 숨긴 진실을 바로 이곳에서 직면하게 될 거야. 순간 축축한 그림자가 벽을 따라 토온을 감쌌다. 사방에서는 가족 사진이 하나둘 우는 소리, 닭이 도살당하는 비명, 그림자가 내달리는 소리가 뒤섞여 미친 듯이 메아리쳤다. 토온은 공포에 질린 채 주머니 속에서 아버지의 열쇠를 꺼냈다. 어린 시절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래전 창고에서 들끓던 비명소리, 피투성이 손에 잡고 울던 엄마, 그리고 한밤중 그 봉인된 문 너머로 들은 마지막 경고. 두려움에 떨며 토오는 창고 바닥 아래 오래된 뚜껑이 살짝 들린 함을 발견했다. 열쇠를 돌리자 단단했던 잠금 장치가 천천히 풀리며 끼익 소리를 냈다. 함 안에는 피로 묻은 편지, 가족의 머리카락이 감긴 인형, 그리고 이상하게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남아있는 작은 닭뼈가 있었다. 편지를 펼치자 획득한 글씨가 피눈물처럼 우러났다. 이 집에 남겨진 모든 저주와 슬픔을 이곳에 봉인한다. 감히 문을 열면 저주의 모든 그림자가 다시 풀려날 것이다. 가족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을 읽는 자여, 부디 도망치라. 토오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창고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머리카락을 스치는 검붉은 손길, 가슴께를 조여오는 어둠의 낮은 숨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미쳐버릴 듯 옥죄었다. 순간 창고 반대편에서 다시 그림자가 일렁였다. 바로 그 검은 그림자였다.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형체가 또렷했다. 그녀의 눈앞에 선 그림자는 피 묻은 손을 내밀었다. 흔들렸고 굳게 닫힌 문이 다시 한번 열릴 듯 했다. 그저 한순간 그녀 앞에 있는 모든 사물이 비명과 울음소리, 괴성에 휩싸여 혼돈으로 바뀌었다. 토오는 아버지의 열쇠를 꼭 쥔 채 온 힘을 다해 창고문을 두드렸다. 불현듯 복도 저편에서 오래된 등불이 스스로 켜졌고
그 사이로 아득하게 들려오는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 토은아, 절대 포기하지 마. 네가 이 집을 구할 마지막 주인공이야. 순간 그림자는 서서히 무너져 내렸고 반쯤 열린 창고문 사이로 차가운 새벽바람이 쏟아져 들어왔다. 토은은 눈부신 공포와 슬픔, 그리고 진실이 교차하는 혼돈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내어 창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아직 안개 속에 감춰진 집은 숨죽인 채 그녀를 맞이했다. 그러나 토은은 결코 잊지 않았다. 봉인된 문 너머 진짜 공포와 마주친 밤을. 그리고 그 어둠의 끝에는 또 다른 진실, 아직 끝나지 않은 끔찍한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음을. 끝나지 않은 밤의 의식. 창고에서 탈출한 뒤 토은은 한동안 현실과 악몽이 뒤섞인 듯한 혼란에 시달렸다. 숨을 헐떡이며 쇠창살 대문을 닫고 현관에 쓰러지자 온몸에 붉은 먼지와 새카만 피가 잔뜩 묻어 있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공기 속엔 미묘하게 이전과 다른 무덤과 같은 쓴내가 배어 있었다. 그녀가 살펴보니 손끝마다 작은 상처들이 나 있었고 피곤과 공포로 눈이 퀭하게 들어갔다. 그날 밤 숨막히는 정적이 이어졌다. 토은은 무작정 가족이 자주 모이던 옛 거실에 촛불을 밝혔다. 불빛 아래에 앉으니 타들어가는 초의 그을음이 천장으로 천천히 번졌고 불길한 그림자가 집안 전체에 드리워졌다. 창밖에서는 늪지대에서 들리는 듯한 묘한 짐승의 울음과 바람을 가르는 괴상한 속삭임이 반복됐다. 이상하게도 토은의 머릿속엔 딱 하나의 단어만이 반복되었다. 의식. 아버지 일기의 마지막 장엔 분명히 있었다. 저주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때 마지막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집의 모든 문을 닫고 피와 불, 진실과 용서를 한자리에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는 다른 인연을 찾아 영원히 반복된다. 토은은 초라한 거실 중앙에 용기를 내어 서서히 가족의 낡은 유품들을 꺼냈다. 피 묻은 인형, 열쇠, 닭뼈, 부적이 하나씩 초 주위에 놓였다. 피와 불과 남겨진 상징들. 그리고 그녀가 직접 만들어 온 두적에는 엄마가 손수 남겼던 작은 자수 꽃잎이 붙어 있었다. 시계 바늘이 자정을 직시할 때 소리를 내며 열렸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나왔고 천장, 마루, 심지어 불빛 아래까지 무수한 뱀처럼 집안을 기어다녔다. 순간 거실 벽에서부터 숨을 내 숨소리와 함께 바닥에 피가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토은을 향해 손을 뻗었고 토은은 두 무릎을 꿇고 사력을 다해 외쳤다. 이 밤의 저주야. 이 집에서 떠나라. 나 토은이 네가 원한 진실과 피를 모두 받아들이겠다. 우리 가족을 용서해라. 집 전체가 우르르 커다란 지진처럼 흔들렸다. 복도 끝에서 올려다보는 눈, 마당 저편에서 흐느끼는 목소리, 천장 위에서 긁어내리는 손톱 소리가 한데 뒤섞였다. 초의 불길이 일렁이며 검은 그림자 속에서 갑자기 토은의 어린 시절 형상이 나타났다. 울고 있는 어린 토은, 피 묻은 손을 내밀며 용서해달라, 애원했다. 토은은 떨리는 손으로 옛날 가족 사진을 들고 스스로의 이마에 닭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복도와 마당, 닭장, 창고에서 동시에 불길한 소리가 터져 나왔다. 문 앞에서 앉아있던 검은 그림자들이 현관문을 향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피를 마시고 무명으로 된 손가락을 서로 엉켜가며 속삭였다. 끝이 아니다. 반복해라. 의식이 완성될 때까지 다시. 토은은 무섭게 피어오르는 그림자 속에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박았다. 가족의 유품을 가슴에 껴안은 채 마침내 용서와 진실을 외쳐 불렀다. 나는 너희 모두를 용서한다. 이 집에 잠든 영혼도,
저주도. 이제 그만 떠나라. 폭풍 같은 바람이 창문을 박살내고 검붉은 피비린내가 온 집안을 감쌌다. 초가 꺼졌고 그 순간 묵은 한숨과 함께 온 집에 빛으로 번지는 찬란한 삼광이 퍼졌다. 그 후 모든 어둠은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그림자도 피도 속삭임도 자취 없이 사라졌지만 바람이 멈추고 난 후 귀에 진동처럼 남은 건 속삭임만이었다. 진실을 마주 앉아 마침내 밤을 끝내다. 그러나 새로운 밤의 그림자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 새벽의 햇살이 그 오랜 저주의 집을 비추기 시작했다. 닭장에는 새롭게 알을 품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었다. 토우는 사람으로 돌아온 느낌 그대로 이 집 거실 한가운데 남아서 비로소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모두 끝난 것일까? 그렇지만 그녀 안엔 여전히 검은 밤의 그림자가 마지막 의식의 흔적처럼 떨리고 있었다.